네, 안녕하세요. 2018년 새롭게 인사드리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무술년의 첫 해 보시면서 소원 비셨나요? 2018년 한 해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 오전 10시 기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변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16.39%를 보이며 크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은피 씨, 이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새해부터 저 놀리시는 거예요? 2,100만 개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2018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복습할 겸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자, 그렇죠. 이 2,100만 개로 발행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40년 채굴이 끝나고 나면은 2,100만 개 발행량 중에서 약 20%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연구 전문기관인 체인 애널리시스의 발표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우선 지갑에 바로 비트코인을 넣어두고 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지난달에 보시면은 오늘의 코인에서도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하드웨어를 실수로 쓰레기 처리장에 버린 그 영국 남자의 사연도 소개해 드렸잖아요. 자, 이런 경우죠. 초반에는 재미삼아 몇 번 거래하고 잊은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00만여 개의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자는 거인으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토시가 일부 비트코인을 매도를 한다. 대규모 매도, 시장에 풀어버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가격이 좀 흔들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 도중에 실수로 존재하지 않는 주소로 비트코인을 잘못 보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디로 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일부는 전략적으로 투자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갖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비트코인이 이렇게나 많았네요. 그렇죠. 네. 이 연구 결과가 비트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순환해야 하는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낮아진다면 통화 수축으로 인해서 가치 상승이 있을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일었던 상황들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등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약간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리플이 크게 급등을 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가 하면은 바로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린도 한마디 했습니다.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너무 투기성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커뮤니티나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뭐 돈을 좀 버니까, 암호화폐가 많이 올라가니까 럭셔리 자동차 등 이런 부적절한 농담, 이런 사치적인 것들만 밝히고 있는데 이런 문화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바로 비탈릭 부테린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건전한 이런 문화들을 형성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자신이 떠나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두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좀 건전하게 너무 투기성 과열 이런 것보다는 좀 건전한 투자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리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바로 이 2018년 초반에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암호화폐들은 조용하지만 리플 같은 경우는 엄청난 속도로 2,000원대 돌파를 하는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나타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하지만 뭐 약간은 횡보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보시면 지난주, 그러니까 2017년 28일부터 엄청난 상승, 2배 이상의 상승을 나타냈다. 2,000원대를 무난히 돌파해서 지금 지지선을 거의 2,000원대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측면 보시면 되겠고요. 시가총액으로 보시면 이더리움을 제치고 리플이 2위로 올라섭니다. 엄청난 상승세죠.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투자 은행들, 은행들 이런 것들을 좀 시가총액 비슷하다, 30대 은행과 비슷하다라는 측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굉장히 빠릅니다. 비트코인 처리 속도, 거래 속도 느리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를 끝내는데 30분에서 길게는 16시간씩 걸립니다. 하지만 리플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래를 해도 이것을 10초에서 1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측면 굉장히 빠르다라고 지금
지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리플에 우리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은행들이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100여 개가 넘는 금융기관들이 리플을 파트너십을 맺어서 하고 있다는 측면 때문에 리플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나와요. 2017년은 비트코인의 해였다. 2018년은 리플의 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비트코인 날씨에서는요, 맑은 소식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흐린 소식은 없네요. 맑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노무라 증권이 비트코인 급등으로 인한 부의 효과가 무시하지 못할 수준에 달했다고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인한 부의 효과는 2018년 1분기에 본격 반영될 것이며 일본 GDP를 0.3%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일본인도 무려 100만 명에 이르며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370만 개에 이릅니다. 이는 개인당 평균 3, 4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소비로 이어지면 일본 경제에 큰 보탬이 된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이 한 나라의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유라시아 경제연합국을 위한 공동지불 구축을 위해 요구해 왔었는데요. 최근 러시아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 해결책으로 암호화폐가 제시됐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브릭스와 유라시아 경제연합국에서 암호화폐로 교류하게 된다면 무역 부분에서 많은 인센티브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하며 암호화폐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적극적 태도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최근 개인 투자자의 ICO 참가자를 5만 루블, 우리 돈으로 약 93만 원으로 제한시키는 법안을 발표하기도 했죠. 이는 무차별적인 투기는 막고 ICO 투자를 인정한다는 것인데요. 암호화폐 발전을 위한 노력이 러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암호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두고 헌법 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정부의 발표로 암호화폐 거래에서 손해를 보고 추가 암호화폐 개설을 못하게 돼 재산권과 행복 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낸 것인데요. 헌법 소원을 낸 해당 변호사는 암호화폐는 통상적 상품이나 자산에 불과하다며 자산에 대한 규제법이 없을 경우 자유롭게 창조적인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헌법 소원을 정식 접수하고 조만간 본격적인 사건 심리를 위한 적법 요소 판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샀으면 이라는 이름의 사이트인데요. 혹시 여러분도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름 그대로 특정 시기에 특정 금액을 입력하면 현재 가치가 이 정도일 것이라고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저도 한번 이용해 봤는데요. 2010년 1월 달에 3만 원어치의 커피를 먹은 돈으로 비트코인을 샀다면 대략 47억 원이더라고요. 기분이 정말 묘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결과에 심취해서 올인하는 섣부른 행동을 하는 투자자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의 고은비치였습니다.